근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 부대. 거기에서 걸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서 3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천공의 집무실이. 그 담벼락에. 예. 그리고 직선 거리로는 뭐 불과 뭐 1km 정도 조금 되는 거리에 거기에 11년 전부터 본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가 좋으니까 자기의 이론을 펼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그냥 불러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폭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 대통령실 주변에 또 이 천공이 또 뭔가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뭔가 또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기대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놀라운 것은 1년 2개월 전에 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제 실제 상황이 2022년대 초부터 생겼겠죠. 대통령이 5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런 것들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놀라서 지금부터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드러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예 이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거죠. 라면서 떠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 이후에도 끊임없이 천공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 운영에 의견을 내거나 그렇죠. 또는 개입을 하거나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여기서 던져주고 저쪽에서는 받아서 국정에 운영을 적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만약에 그런 관련된 얘기가 천공의 입으로부터 나왔다고 치더라도 네. 천공이 사기치는 거다, 거짓말이다. 혹시라도 천공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유사한 이야기가 이미 대통령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천공 문제가 이야기가 됐을 때. 대통령실은 거짓말 제조 공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실을 말한 거 보셨나요? 예, 대통령실은 늘 거짓 해명으로 또 사실을 왜곡하고 그런 일들만 해왔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뭐 있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에 준하는 이야기들이 수백 가지, 10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취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지금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궤변과 억측과 말이 안 되는 왜곡된 거짓 해명 사실 왜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리투아니아 갔을 때 백화점에 여사가 갔을 때 그 사건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삐끼 호객행위를 당했다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궤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매사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싸움하면서 네. 민생 토론회 가야 되는데 30분 전에 못 간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감기 걸려서 못 간대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굳이 그런 말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네. 생각했는데 네. 천공 이야기 조금 보태서 질문드리면 혹시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할 때 가지 않았다는 것 또는 평소에 머리에 마스카라 같은 거 이렇게 검게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까? 뭐 미용에 관한 얘기는 없고 네. 영국 여왕 조문에 관한 얘기는 한 게 있습니다. 예. 있고 장강서를 많이 늘어놨죠. 예.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천공이 했던 이야기 아직 폭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론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네. 보통 이제 내가 대통령 영부인과 아주 가깝다. 내가 세상 다 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나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팩트는 10쯤 되는데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이나 200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천공을 오랫동안 만나봤던 그 스타일로 봐서는 약간 허언적이나 과장 또는 과대포장하는 이런 좀 스타일이긴 그렇지 합니까?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람마다 다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는 아주 그 크레딧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만나자고 먼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것보다는 내가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수락을 해서 용인 수지에서 만나러 올라오든지 경남 합천 해인사가 있는 데서 저를 만나러 온 거죠. 저를 뭐 아무나 만나주지는 않잖아요. 천공이 기자들도 일절 안 만나고. 근데도 저를 만나러 와서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갔다는 거는 그만큼 저에 대한 거를 속내를 털어놨고, 저는 또 그냥 기자들이 질문하는 어법이나 그런 기교를 가지고 청와한테 질문하면 얼마나 나를 의심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저하고 접견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걸 쭉 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는 거죠, 질문을.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른 얘기 살살 나누다가 또 질문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을 만났던 거고, 그래서 총 3차례를 만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천공이라는 네. 이제 무속인, 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스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스승이라고 해야 하여튼 천공이라는 인물은 네.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는 네. 실제로 예언과 사람의 그 복심을 네, 읽어내는 네, 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은 맞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에 기생하는 숙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무속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이 디올 사건이 폭로가 안 됐다면 제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두 내외와 천공을 내가 세포를 시켰을 거예요. 떼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는 나와 천공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천공은 저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양쪽에 다 비밀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 된 거죠. 이게. 예. 네. 그 예. 약간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좀 위험한 인물이라고 아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을 상대에게 예를 들어서 예. 이 사람은 킹메이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우리 요즘 시사적인 용어로. 예. 근데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인 거. 예를 쉽게 들어서 얘기하면 뭐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정도의 위치에 그런 것뿐만 있다. 아니라 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일단 이제 통일과 관련된 그분의 일단 통일 방안 이런 게 일단 이제 폭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수하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두고 싶어하는 성향과 목표를 지닌 사람인 거예요. 사이비 교주네요. 네. 뭐 사이비 교주들이 보통 능력이 신도들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사이비로 그런 보는 거죠. 인물의 유형이고, 자기 확신이 과도할 정도가 아니라 망상의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다 가지고 네. 있고, 그 다음에 혹세무민하는 아주 사이비 교주의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또 긍정적인 그런 또 이걸 보면, 순기능을 보면 어떤 상담자의 역할, 남이 봤을 때 상담자의 역할, 뭔가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걸로도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또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도 다양한 캐릭터인 거죠.